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40대 중반 넘어서면서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 자주 하시는 분들요. 아니면 건강검진은 괜찮게 나오는데 뭔가 기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사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50대 중반쯤 되셨을 때 아들아, 나이 먹으니까 다 그런 거야 라고 하시면서도 어딘가 불편해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조선시대의 왕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왕들은 70세를 훌쩍 넘겼어요. 영조는 83세까지 사셨고 고종도 67세까지 사셨습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었던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조선왕 27명 중에서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왕이 무려 7명이나 됩니다. 왕실 최고의 의료진, 내의원 어이들이 24시간 옆에 있었는데도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에도 남성 건강 문제는 흔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는 왕들조차 이 문제로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실에는 이 문제를 관리하는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내의원 위안이라는 기록들을 보면 왕들의 건강관리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 기록들 속에서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일 뿐이고요. 실제 건강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왕실 의료진이 가장 먼저 체크한 건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왕이 요즘 기력이 없다고 하면 어이들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였는지 아세요? 전하, 요즘 밤에 잘 주무시는지요?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엔 식사는 잘 하시는지요? 소화는 편하신지요? 이런 걸 물어봤어요. 왜 이런 걸 먼저 물어봤을까요? 한의학에서는 기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보양식을 먹어도 소용없다고 봤거든요. 마침이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는 거예요. 먼저 기본 체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운동 부족이 남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고 더 정확한 건 전문의 진료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왕실 어이들이 체크한 항목들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첫째는 수면이었습니다. 전하께서 밤에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시나이까? 이걸 매일 기록했어요.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부족하면 몸 전체의 기운이 흐트러진다고 봤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둘째는 식사와 소화 상태였습니다. 식사를 하셨는데 소화가 잘 안 되신다는 기록이 나오면 어이들이 굉장히 긴장했어요. 소화가 안 되면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기력을 보충할 방법이 없는 거죠. 셋째는 스트레스와 감정 상태였습니다. 왕이 요즘 마음이 불편하시다, 근심이 많으시다는 기록이 나오면 어이들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따라서 불편해진다고 봤거든요. 넷째는 활동량이었습니다. 왕이 하루에 얼마나 걷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기록했어요. 너무 앉아만 있으면 기혈순환이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왕들한테 후원 산책을 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왕실 어이들은 약을 주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점검했다는 겁니다. 잠, 밥, 마음, 운동. 이 네 가지가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약도 효과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럼 생활 습관 체크한 다음엔 뭘 했을까요? 여기서 내의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나옵니다. 단계별로 접근했거든요. 첫 단계는 기초 체력 회복기였습니다. 보통 한 달에서 석 달 정도요. 이 시기엔 소화기능 강화에 집중했어요.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게 했습니다. 죽 같은 거요. 왕이 죽을 먹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왕도 죽을 드셨어요. 그리고 수면 패턴을 안정시켰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또 가벼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후원을 천천히 걷는다든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요. 두 번째 단계는 신체 균형 조정기였습니다. 보통 석 달에서 6개월 정도요. 이 시기엔 계절과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선택했어요. 봄에는 신맛 나는 음식, 여름에는 쓴맛 나는 채소, 가을에는 매운맛, 겨울에는 짠맛. 이런 식으로 계절마다 강조하는 맛이 달랐습니다. 또 하체 근력 강화 활동을 늘렸어요.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권했습니다. 활쏘기 같은 걸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하체에 힘을 많이 쓰는 운동이거든요. 온열요법도 활용했어요. 조격이나 좌욕 같은 거요. 하체를 따뜻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현대 연구에서도 적절한 온열 자극이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지속 관리기였습니다. 6개월 이상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는 왕의 체력이 안정되고 컨디션이 괜찮아진 상태입니다. 개인 맞춤 보양 음식을 섭취했고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했습니다. 내의원 어이가 매일 맥을 짚었어요. 과로를 방지하는 스케줄 조정도 했어요. 아무리 국정이 바빠도 일정 시간 이상은 일하지 않도록 신하들이 건의했습니다. 왕이 쓰러지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뭘까요? 건강관리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두 달 열심히 하다가 이제 괜찮아졌네 하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면 또 나빠지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뭘 먹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어떤 음식이나 재료도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역사 기록에 나오는 내용을 현대 과학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지, 이걸 먹으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기록에 자주 나오는 재료들을 하나씩 볼까요? 첫째는 산수유입니다. 붉은 열매인데요. 신맛이 나는 열매예요. 동의보감에는 신장을 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장은 콩팥만이 아니라 생식 기능과 생명력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었거든요. 현대 과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까요? 산수유에는 코르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부 동물 실험에서 긍정적인 경향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 실험과 사람에게 직접 적용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인체에서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차가 매우 클 수 있어요. 산수유가 든 음식을 일상적으로 먹는 건 문제없지만 이걸 치료 목적으로 많이 먹는다든지 하는 건 전문가와 상담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구기자입니다. 요즘도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재료죠? 빨간 열매예요. 동의보감에는 정력과 시력을 돕는다고 나와 있어요. 구기자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과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논문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의 이야기지, 이걸 먹으면 확실히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구기자는 일반 식품으로 먹는 건 괜찮지만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셋째는 마입니다. 한자로는 산약이라고 해요. 끈적끈적한 뿌리채소죠. 동의보감에는 기운을 북돋운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에는 디오스게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의 구조가 우리 몸의 특정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과 실제로 같은 효과를 낸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직 인체에서의 명확한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어요. 마는 영양학적으로 좋은 식재료이긴 해요. 하지만 이것도 일반 음식으로 먹는 거지
특정 질환을 개선하려고 많이 먹는 건 권장되지 않습니다. 넷째는 음양곽이라는 풀이 있어요. 요즘은 삼지구엽초라고도 부릅니다. 순념소가 이 풀을 뜯어 먹고 활력이 생겼다는 전설이 있었대요. 음양곽에는 이카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일부 연구에서 이 성분이 혈관 확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험실 연구나 동물 실험 수준이에요. 사람에게 직접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지, 어느 정도 양을 먹어야 하는지 이런 건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옛날 사람들이 관찰한 것과 현대 과학이 연구하는 것 사이에 뭔가 접점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완전히 무관한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기억하셔야 해요. 접점이 있다는 것과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음식도 약물 치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음식은 생활관리의 일부이지 치료법이 아니에요. 만약 건강에 구체적인 문제가 있으시다면 음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볼게요. 뭘 먹어야 한다보다 뭘 피해야 한다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왕실 기록을 보면 왕들한테 엄격하게 금지된 것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과도한 음주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술과 관련된 기록이 엄청 많아요. 신하들이 계속 왕한테 건의합니다. 전하, 술을 줄이셔야 합니다. 당시에도 술을 많이 마시면 기력이 떨어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현대의학에서도 과도한 음주가 남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둘째는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영조실록을 보면 신하들이 왕한테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라고 계속 건의하거든요. 영조가 국정에 너무 열심이어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 수면 시간이 부족했고 그게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특히 남성 호르몬 분비는 수면 중에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잠을 못 자면 이게 방해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개인차가 있고 수면 문제가 지속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는 과식과 기름진 음식이었습니다. 왕들도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을 것 같죠? 그런데 의외로 내의원에서는 왕의 식사량을 조절했어요. 특히 저녁 식사는 가볍게 먹도록 권했습니다. 밤에 과식하면 소화가 안 되고 그럼 잠도 설치게 되고 그게 쌓이면 전체적인 기력이 떨어진다고 봤거든요. 넷째는 과로와 스트레스였습니다. 정조 때 기록을 보면 왕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정치적 갈등도 심했고 개혁을 추진하느라 과로도 심했죠. 그 결과 정조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4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남성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다섯째는 급격한 체중 변화였습니다. 왕실 기록을 보면 왕의 체중 변화도 기록했어요. 갑자기 살이 많이 빠지거나 많이 찌면 어이들이 경계했습니다. 급격한 체중 변화는 몸에 큰 부담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왕실에서 금지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과음, 수면 부족, 과식, 스트레스, 급격한 체중 변화.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검진 수치는 다 괜찮은데 본인은 계속 안 좋다고 느끼는 분들요. 반대로 수치는 좀 안 좋은데 본인은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몸과 마음이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들이 받았던 심리적 압박을 생각해 볼까요? 왕이 되면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바로 후사를 얻는 거였어요. 왕위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거기다 여러 후궁 사이의 정치적 긴장, 신하들의 눈치, 국정 운영의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왕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동의보감을 보면 신병, 그러니까 마음의 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많으면 몸의 기운이 흐트러진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이게 500년 전에 쓰인 내용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시민성 발기부전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심리적 요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말해요. 연구에 따르면 남성 건강 문제의 상당수가 심리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왕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기록을 보면 몇 가지 방법들이 나와요. 첫째는 음악이었습니다. 왕들은 그러니까 궁중 음악을 들었어요. 특히 검은고 소리를 좋아했던 왕들이 많았대요. 음악이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걸 알았던 거죠. 둘째는 자연 속 산책이었습니다. 후원을 걷는 걸 좋아했어요. 나무와 연못을 보면서 천천히 걷는 거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셋째는 서예와 독서였습니다. 글을 쓰고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요즘으로 치면 명상이나 마인드풀니스 같은 거죠. 마음 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 몸은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이거든요. 마음이 불안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파트너와의 대화가 중요할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파트너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봐 이렇게요. 파트너가 이해해주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세요.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 건강도 몸 건강만큼 중요하니까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왕들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일도 해야 하고 바쁜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24시간 건강 관리에만 집중할 수는 없죠. 하지만 왕실 기록에서 찾은 작은 습관들, 이건 우리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어요. 왕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밤사이 굳어있던 몸을 깨우고 소화기관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였대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나쁠 게 없어요.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엔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어요. 10분 정도요.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일어나자마자는 힘들어도 세수하고 나서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아침 식사는 잡곡밥을 먹었어요. 현미, 보리, 조, 수수 이런 거 섞은 밥이요. 백미만 먹는 것보다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도 천천히 되니까 에너지가 오래 지속된다고 봤던 거예요. 바쁜 아침에 잡곡밥 짓기 힘드시면 전날 저녁에 미리 예약 취사해 놓으시면 돼요. 낮 시간은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왕들은 점심 식사 후에 반드시 15분 정도 쉬었어요. 바로 일하지 않고요. 소화를 돕기 위해서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우리도 점심 먹고 15분만이라도 산책하거나 가만히 앉아 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들은 1시간에서 2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어요. 계속 앉아만 있지 않았다는 거죠. 1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일어나서 화장실 가거나 물 마시러 가거나 창밖을 보거나 하면 좋아요. 또 왕들은 하루 종일 따뜻한 차를 수시로 마셨어요. 특히 생강차, 대추차 같은 걸 좋아했대요. 우리도 사무실에 텀블러 하나 두고 따뜻한 차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들의 저녁 식사는 의외로 가벼웠어요. 아침과 점심은 잘 먹되 저녁은 적게 먹었거든요. 저녁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설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면 왕들은 족욕을 했어요. 15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거죠. 발을 따뜻하게 하면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봤거든요. 우리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대야에 따뜻한 물 받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발 담그고 있으면 되거든요. 왕들은 취침 전에 밝은 빛을 피했어요. 촛불도 최소한으로만 켜놓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요즘 우리는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수 있대요. 가능하면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게 좋아요. 왕들은 주 3회 이상 30분 정도 걷는 시간을 가졌어요.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무릎의 부담도 적고 심폐 기능도 좋아지고 특히 하체 근력 유지에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력이 떨어지면 전반적인 활동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건강 전체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왕들은 하체 운동을 강조했어요. 계단 오르기도 좋은 하체 운동이에요. 그리고 왕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시간을 반드시 가졌어요. 음악 감상, 서예, 독서, 활쏘기 등 자기만의 취미 활동이요. 우리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온전히 내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이 모든 루틴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뜻한 물 마시기, 스트레칭, 잡곡밥, 규칙적인 식사, 족욕, 일찍 자기, 걷기, 취미생활. 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좋지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왜 안 할까요? 바빠서, 귀찮아서,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해서. 왕들도 바빴어요. 국정 운영해야 하고, 신하들 만나야 하고, 제사 지내야 하고. 그런데도 이런 기본적인 건강 루틴은 지켰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쓰러지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니까요. 건강 관리가 곧 국가 경영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건강해야 일도 하고, 가족도 돌보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왕실 건강관리의 기본은 생활습관이었습니다. 약재나 특별한 음식 전에 잠, 밥, 마음, 운동이 4가지를 먼저 챙겼어요. 우리도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제를 찾기 전에 내 생활 패턴부터 돌아봐야 해요. 둘째, 단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갑자기 많은 걸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초 체력 회복, 신체 균형 조정, 지속관리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천천히 나아갔죠. 우리도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는 게 중요해요. 셋째, 옛날 기록과 현대 과학 사이에 접점이 있습니다. 산수유, 구기자, 마 같은 재료들을 현대 과학도 연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연구 중이라는 것과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어떤 음식도 질병을 치료하지는 못해요. 넷째, 피해야 할 것들을 알았습니다. 과음, 수면 부족, 과식, 스트레스, 급격한 체중 변화. 이런 것들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걸 500년 전에도 알았어요.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한다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를 먼저 생각하면 어떨까요? 다섯째, 마음 건강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놀지 않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도 따라서 나빠져요. 파트너와 대화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도 받으세요. 여섯째,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10분 스트레칭, 규칙적인 식사, 족욕, 일찍 자기, 걷기. 이 모든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일 뿐입니다. 어떤 음식이나 생활 습관도 의학적 치료를 대신할 수 없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500년 전 왕들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오늘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습관이 있으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따뜻한 물 한 잔, 10분 스트레칭, 아니면 저녁 조격이라도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